이야기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제가 준비했다가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일단 먼저 1번인 신재남 선생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간은 일단 3분 내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번호대로 후보는 왜 미옥 미술협회 이사장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그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남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분의 원로 작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미역을 갈아엎으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과격한 말인 것 같지만은 저도 35년 동안 미술협회 회원으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회비 36,000원을 갯돈 붓듯이 잘 내왔습니다. 근데 지금 속이 상했습니다. 나이도 60대 중반이고 바꿀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제 나이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리더가 미역을 행정을 이끌면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예술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어쨌든 이번만큼은 미술협회를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참 속이 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부분의 어떤 위협의 개혁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위에 꼭대기까지 완벽하게 갈아엎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사장 출마하신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미술협회는 이제는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정치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분 답변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주의자시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분은 미술협회를 바꿀 수 있는 생각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23대에서 저는 이사장님을 만드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앞으로 또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 그 사업을 미술협회에 접목시키고 싶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사회는 콜라보레이션 내지는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융합하고 또한 미술 문화 산업이 굉장히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협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한테 우리 미술 전문가가 정치인이 나와서 그러한 입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미술협회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협회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7년 동안 제 가슴속에 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폭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다른 분이 해서는 몰라서 못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어서 못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만든 미술인 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협회를 개혁하고자 미술협회 이사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과거에 힘든 일 많았고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술협회 이 큰 심부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21대였습니다. 그때 떨어진 모 후보가 우리 미술계 전체를 초토화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미술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그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난 도덕률이 우리 내부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그 어려운 시절 국가, 사회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에 생계를 해결하면서 열심히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 이제 정말 제대로 예우를 받고 사회적 명예를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한국미술협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있다라고 하길래 우리 정치경제 이쪽에다 윗물 맡기게 합니다. 우리 미술계도 우리 후보들 청문회부터 좀 시작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말을 할 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실천을 해왔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하튼 저는 오늘 24대에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옆에 우리 세 분의 우리 고모님들이 계시지만은 당신들께서 처음 만들으셨던 그 초지초심, 그 뜻과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에 제 신명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미술가가 무직의 서름으로, 그리고 명예의 뒤안에서,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권익과 주권이 없는 이러한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이 시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출마하는 이유에서 가장 큰 핵심을 미술인 세계 주기의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 미술인이 한 분 한 분 권익과 복지가 피부로 느끼고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술의 현대 미술의 흐름을 모두 이끌어 오시고 그 영광과 또 그 발자취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주기를 작고 작가에서 원로 작가, 중진 중견 작가, 신진 청년 작가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제가 하고자 하는 일꾼의 가치는 우리들의 권익을 찾는 주권의 입법운동으로 특별 직업으로서의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우리가 창작해내는 미술품이 법으로 보장받고 그 법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작고하여도 원로 작가가 작고한 이후의 세계에도 비전이 있고 희망을, 그리고 중진, 중견, 신진 작가들이 원로 작고한 이후의 미래가 그려지는 예측 가능한 미술가의 생애 주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가장 먼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미술협회 이사장으로 당선되는 즉시, 그리고 제가 살아온 젊은 과정과 경험의 과정을 모두 검증받고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미술협회의 혁신과 비전과 희망을 만드는 일은 당선된 이사장이 스스로 개혁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저는 결심합니다. 제가 이사장에 당선이 되면 저 스스로부터 개혁을 보여드릴 것이고, 자기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한국미술협회의 혁신적인 미래의 희망 비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의 욕심으로 이사장을 출마하고 지난 실패를 딛고 그 경험과 그 배움의 길을 더 철저히 준비해서 제 생애 전 일생을 바쳐서 가야 할 길이 우리 미술의 길입니다. 또한 한국 미술을 이끌어 오시고 이제 새 세대의 미술에 입문하는 청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일꾼으로서의 모든 것을 바쳐내고자 출마하였습니다. 저의 이 결심은 변치 않고 저로부터의 개혁과 혁신만이 한국미술협회의 혁신과 비전 희망을 만든다는 판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의 출마 표현을 들어보니까 원로님께서 걱정하신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남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미협을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네 분이 다 계신데 미협 혁신을 위한 키워드가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의 미협은 왜 혁신이 안 되었냐 하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하해나 탄핵 같은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겠다고 나와도요, 최모 여사 같은 하부 조직이 있는 한은요 개혁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협이 개혁되려면 깨끗한 참모, 능력 있는 참모, 자기를 희생하고 미협 이사장을 도와줄 그런 임원들이 포진이 돼야만이 미협이 개혁이 됩니다. 암만 여기서 이사장 뽑아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기가 막힌 공약을 내세워도요, 당선되는 순간 사방에서 벌레처럼 사지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이권을 찾으려고 아우성칩니다. 그거 왜 그거 해결 못해요? 깨끗한 참모들 데리고 깨끗하게 선거에 임하고
됐을 때 깨끗하게 하면 끝나는 거죠.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미역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깨끗하게 얌전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술협회에 최대 난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미술협회 선거는 한국에서 힘든 선거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힘든 선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은 좀 덜한데 지역에 가면 A 후보를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A, C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B 때문에 싫다 그러고, B를 만나면 A 때문에 싫다 그러고, C를 만나면 D 때문에 싫다 그러고요. 뭐 D를 만나면 계속 뭐 난 쟤 때문에 싫고 쟤 때문에 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는 또 회비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 미술협회는 지금까지 좀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해왔어요. 제가 이사장이 되면 제일 먼저 키워드로 인터넷부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저기 쇼핑센터 가면 바로바로 그 한 번만 갔다 오고 거기 무슨 뭐 이렇게 하나 써주고 오면은요, 무슨 뭐 오늘은 무슨 김장김치가 뭐 3,000원에 들어왔습니다. 바로바로 홍보가 들어갑니다. 왜 미술협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술협회에서 무슨 뭐 홍보해야 될 거 하나도 알려주질 않나,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조형물이 어디서 입찰이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조형물 얘기를 하나만 하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조형물 말씀을 원로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조형물을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산업 디자인 무슨 자격증이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그리고 조형물 하면 입체만 생각하는데 사실 평면도 조형물입니다. 어쩌면 그 법 자체가 평면은 입체를 못하게 해놨고요. 그 입체를 하는 주체도 평면 자체는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도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 제가 한번 입찰을 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저한테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요, 디자인 설계를 해달래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조형물이 2억 원짜리입니다. 그 인테리어 업자가 다 이렇게 미술인들을 데리고 놀게 돼요. 화납니다. 미술인들은 그 사람들 도와주는 도우미밖에 안 됩니다. 2억 원을 입찰하면 그 조형물 만든 화가는 겨우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예술가가 아니게 됩니다. 예술가가 입찰을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일단은 인터넷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미술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시시각각 정보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포인트로 해서 우리 미술인들, 죄송합니다. 미술인들의 회비는 포인트만 해도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3,000원입니다. 제 포인트가 한 달에 최소한 10,000원은 더 나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족까지만 해도 그 포인트는 다 나오게 됩니다. 왜 그 카드를 안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 카드도 제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23대 집행부 때. 뿐만이 아닙니다. 그 카드에다가 그 국민카드라든가 삼성카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입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는 IAA 카드가 있습니다. IAA 카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3분이라 해서 그 설명을 자세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가지고 인터넷을 만들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시시각각 우리 미술인들의 작품을 팔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케이블 TV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케이블 TV와 업무 협정을 해서 우리 미술인들 작품을 판매할 수 있고, 또 미술은행을 만들어서 그 미술은행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미술협회에서 공정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술은행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24대 선거에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어떠한 공약, 어떠한 정견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사장 당사자의 도덕성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똑같은 아마 이 사이클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기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전통 미술 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항상 이 시대를 같이 겸해왔고 시대성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승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앞으로 우리 미술협회도 그와 같이 시대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없는 공약을 하겠다는 것은 일을 모르거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과거에 해왔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도 지금은 1인 출판 시대에다가 이 3D 프린팅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작품만 팔자 이거는 절대로 힘이 됩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제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작가들 어렵다라고 하면 봐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작가들보다 어려운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은 명예도 있고 자존감도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사회적 지도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자존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명예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전업작가, 지금은 이제 통칭 전업작가라고 했을 때 전업작가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우리 전업작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저도 입회도 했습니다. 근데 전업작가라고 하는 이 용어는 누구를 위해서, 왜,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 기업형 1인 작가라고 가야 된다. 한 사람이 자기 작업을 하는 데서 일반 대중에게 소통시키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판 1인이 해냅니다. 그래서 기업형 1인 작가라고 하는, 물론 이제 순수 작업을 하는 분들은 이 순수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예술 세계를 공유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보다 더 자기 작업에 대한 상업적 마인드, 우리가 상업적, 기업적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작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온라인 아트페어를 상시 개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이 아트페어를 개설해서 그림을 팔겠다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림 안 팔립니다. 지금 우리가 브랜드 파워를 결정짓는 거는 100만 원 주고 작품 하나 파는 것이 결정짓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요즘 LP판 파고 CD 안 팝니다. 사지 않습니다. 우리 다 음원 삽니다. 얼마 주고. 지금 우리가 인터넷 상시 아트페어를 개설해서 이 작가 작품을 올려놨을 때에 이 그림을 우리가 카카오톡에 우리 이모티콘 사듯이 이 작가 이미지가 좋으면 1,000원, 2,000원에 이 작품 이미지를 팔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작권법이라고 해서 그나마도 차단해놔버렸습니다. 우리가 작가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변해가는 시대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매개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지금 우리 스스로가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작업하는 분들은 이야기만 들으면 아 하고 바로 다 알아먹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저는 예술은 연륜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원로 고모님들이 더 새로운 작업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저는 이 예술에 있어서 이 천재성도 물론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만은 충분 조건은 작업은 저는 그 연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면은 우리 미협도 시장 소통형 행정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또 똑같은 책밖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뭐 끄집어내면 이제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협 방송 채널 만들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미협 방송 채널 그러니까 대단하게 큰 돈이 될 것 같죠. 흑영영식 공약이 아닙니다. 당장 200만 원만 들이면 라디오 채널 받아서 영상 송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개가보는 도구TV도 있습니다. 우리 작가들 평생에 해오신 작업을 조명하고 그 가치를 정말 부여하면서 일반인에게 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업형 1인 작가 마인드로 자기 작품의 이미지를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미협에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작가들의 위상, 그 다음에 사회적 소통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미협 혁신의 키워드, 저는 한마디로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혁신입니다. 이사장 당선자가 자기가 혁신하지 않고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부끄러우면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미술협회가 협회의 이름으로도 일을 못하고 개인의 이사장 이름으로도 일을 못한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사리사욕을 버리는 공명정대함만 있으면 한국미술협회는 개혁합니다. 저는 혁신의 키워드를 저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가장 혁신의 현실적 조건은 제도 개선입니다.
앞서 새 후보님 말씀에 공통분모처럼 이 선거제도는 한국미술협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혁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선거제도와 이 각종의 사업의 운영 방식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면적인 조직 개편은 수평 조직으로 대전환을 하고 수직 조직의 패턴의 모순을 없애는 일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중앙집권시대의 중앙정부 사단법인의 정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회라는 이름으로, 지부라는 이름으로, 분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 방식이 파시오 시대의 중앙 집권적 시대의 산물입니다. 도지사를 임명하고 시장을 임명하던 시대의 사단법인 정관입니다. 지금 지자체 시대 22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도하고 준비하지 못한 탓으로 우리가 이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 거룩하고 명예롭게 이루어온 원로 작고 미술가들의 그 도도한 자존심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저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과별, 지회, 지부별 협력 체계를 할 수 있는 이사장 제도로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분과 이사장제로 가고 지회별 이사장제로 대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가 총연맹 체제로 감으로써 조직의 혁신에 힘을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 미술의 혁신의 첫 번째는 그러한 토대를 통해서 대화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화합이 이사장을 일하게 할 수 있고 이사장에게 힘이 실리고 이사장이 대정부, 국회로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할 일을 찾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화합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혁신의 키워드입니다. 한국미술협회는 이제 대화합의 시대로 그리고 대전진의 비전을 만드는 희망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원로 선생님의 명령에 받들어서 이범원 후보도 거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실 상부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술단체 한국미술협회의 예비 이사장 후보로서 정부의 문화정책과 예산 지원에 대한 소견 그리고 이사장이 된다면 어떠한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미술협회 본부 1년 지원 예산 몇 푼 안 됩니다. 지회 예산만도 못한 지원 예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공학의 문화예술 슬로건에서 떡 주듯이 나눠주는 프로젝트 몇 억짜리 받아서 연구 용역 받듯이 시행 용역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정적이고 정식적인 문화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반기 전국 지회지부장 대회에 1,000만원 인쇄물 지원비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한 번 회의 인쇄물 지원비 1,000만원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약 1억 2천에서 1억 5천 지원받던 상금 지원금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한국미술협회 본부는 심각한 수준의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문화원법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강하고 문화예술계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문예진흥원 체제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그 사이에 문화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문화원진흥법에 법 한 줄 바뀜으로써 오늘날 전국에 있는 문화원이 가장 문화예술 단체 중에서 권위 있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그 몇 년의 순식간의 변화는 그동안에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국과 함께 문화원은 말 그대로 사랑방처럼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진흥법 한 줄을 입법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문화원의 모든 사무국장과 직원이 월급을 지원받고 운영 경상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따로 지원됩니다. 그럼으로써 행안부에서 운영 경상비를 지원받고 문화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풍족한 조직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고 정치적 이용에 의한 입법 한 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강력하게 입법을 투쟁해서라도 이끌어내는 것만이 우리의 예산을 물론이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권익복지 신분을 이루는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직업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중앙정부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피사용자 제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문화부에서는 작가피 제도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작가피 제도는 공공미술관에서 초대하는 기획 전에 작가가 출품비를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시도입니다. 이 한 줄이 얼마나 많은 도미노를 가지고 우리에게 큰 먹거리를 줄지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세청 물납제도에 미술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을 때 내는 세금 대신 동산에서 금, 다이아몬드, 채권, 주식, 글로벌 경제로 인정되는 항목이 미술품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미술품 한 단어만 국세청 물납제도에 넣음으로써 미술품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법으로 보호받고 보장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만들면 그 미술품은 금융담보제도로 갈 수 있고 그 금융담보제도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창작의 일련의 성과만 만들어내면 팔리지 않아도 위급할 때 나의 작품이 담보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만들지 않고 강론을 실행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을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미술협회의 풍족한 먹거리와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파일을 만드는 길은 입법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보장받는 것과 미술품이 사후에도 평가받아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면 돈은 저절로 한국미술협회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인 개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독촉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저희들에게 돈 잘 안 줍니다. 하도 해먹고 말아먹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금 입법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실은 그죠? 그러나 아마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서해진흥재단 2억 기금 마련된 거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되는지 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 서해가 전종석 의원이 발의했던 것이고 우리 지금 전남의 우리 순천의 나한순 의원님이나 통영에 재선하신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미술협회 의원들 가운데 의정 활동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전국 다녀보면 우리가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외교통상부에 지난번에 한번 그 자금 지원 때문에 들어갔더니 올해 우리 그 외교 행사에 미술인들 우리 회원들 그냥 초대된 기획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제발 그 미술협회에서 그 해에 와서 좀 부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협회에서 한 해 전에 너희들이 25주년, 30주년, 35주년 5년 단위로 끌어지는 우리가 외교된 국가가 있으면 그거 찾아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거 서류 가져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당의 연도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저는 실은 그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을 때에 저는 지금 미협 이사장 놓는다고 사표 냈습니다. 사표 내고 저는 우리 미술협회 이사장 놓으면서도 제가 당연직 부이사장으로 정책연구소장 있던 것도 후보 등록 이틀 전에 사표 다 냈습니다. 제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정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밖에 없으리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외교통상부에서도 저는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행정이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행정, 제가 학교 행정이 교학처장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사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요하게 제가 몇 건의 일을 한번 또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 표현으로 편할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미술대전 좀 잘해라. 미술대전 좀 잘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9대 때에 이미 그때에 몇몇 계셨던 분들이 우리 미술협회 미술대전에 돈 된다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말아먹은 10년입니다. 그 가운데 노 사장님은 예외롭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2번, 4번 후보 절대적으로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이고 하우지만은 이 사장 후보로서 그 부분은 저는 부적격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우리 1번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정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할 때는 미술인들이 지속적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발표하는, 저는 그 국회 방송을 매일 밤에 가서 봅니다. 국회 방송을 보면서 각 부서별로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미술협회가, 저도 우연히 봤었습니다. 근데 김종덕 장관이 세월호 끝나고 난 다음에 2천만을 그 치유 자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국회 방송을 보다가 알고 아는 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하고는 일단 우리가 그 TF팀을 꾸려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평론 학술공간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데 해외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국내 기획전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작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음악이나 공연 쪽에서 힐링이라고 한다면은 미술 쪽은 가치 지향성입니다. 우리 국민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 이제 우리가 한국미술협회에서 미술복지 우리가 할게, 국민들 대국민들 상대로 미술복지 할 테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 명분이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작가 어려우니까 우리 먹고 살자고 달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요령껏 좀 잘 타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말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웅식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이 72억 원의 세금을 징수받았는데 그걸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 내려고 기부를 하려고 했더니 기부세, 증여세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요. 상속세, 증여세, 기부세 때문에. 다른 나라 예를 들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샤갈이라는 작가를 미술관을 만들어서 그 자손들이 운영하게 합니다. 그 샤갈이라는 작가를 가지고 벌어들인 자금이 그 충북에서 벌어들인 GDP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작가들이 어떻게 그 작품이 그 귀중한 작품을 가지고 국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8, 90세 되면 작품을 태워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돼 있습니다. 정부가 아니면 국가가 이 문화를 응성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문화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건 야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껍데기만 선진국이지 야만인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은 들어가겠습니다. 미대생이 1년에 2만 8천 명입니다. 대학원 그 다음에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3만 명입니다. 4년치를 따지면 12만 명입니다. 미술협회에 들어올 수 있는 예상 인원이 지금 현재 전문가로만 30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3만 2천 명 됩니다. 3만 명의 회원을 곱하기 해보면 1년에 12억 원이 들어옵니다. 미술협회가 쓰는 돈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 사업을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술협회 전문인을 10만 명을 받아들이면 죄송합니다. 전문인으로 10만 명을 받아들이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전국구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구청장, 시장, 부의원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미술인들은 정치인 하는데 남한테 바라고만 있나요? 왜 피켓 들고 나서야 되나요? 우리가 정치인이 나서서 우리 미술 전문가가 정치인이 나서서 입법 활동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창조기금이 1년에 300억 원씩 지정을 받습니다. 우리 전문 미술인이 그거 받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상한 단체가 만들어갑니다. 지역에 가면 이상한 축제 만들어서 무슨 도깨비 축제 무슨 축제 해가지고 미술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다 받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왜 못 받아갑니까? 문제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술협회에 지금 현재 홍대, 중대, 축에 미술기획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출신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한 명만이라도 전문가를 놓고 한다면 창조문화기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술기획제를 미술 전문가로 그 전문가로 뽑아서 그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 미술 카드 얘기했습니다. 미술협회 카드. 이 앞에다가 아까 얘기한 다시 반복이 되는데 국민카드나 무슨 우리카드나 신한카드 하나만 만들어놔도 회비가 다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1년에 12억 원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4억 가지고 미술협회에서 쓰는 돈
빼고 4억, 8억 가지고 얼마든지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고 자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인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웅수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로 작가들, 원로 작가 선생님들 작품은 어쩌면 국보급입니다. 그분들이 20대, 30대 때 그린 그림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 원로 작가회를 만들어서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선진국은 내셔널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술협회에서 최고의 원로 작가를 모시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작품을 사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고 미술협회에서 사업을 해서 사고 또한 기부를 받든가 해서 그 그분들이 80대 90대 되면 태우지 않고 그 작품을 기부받거나 아니면 사서 그 다음에 기부받는 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미술은행으로 돌려서 나오는 기금으로 다시 원로 작가한테 돌려준다면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 정책은 우리 미술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왜 셉니까? 우리 미술인들이 한 대로 뭉치고 또한 그 지금 미술협회 들어오지 않은 젊은 피를 수혈한다면 충분히 그 숫자를 가지고 정부의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고 또한 미술협회 이사장의 뜻을 관철해서 국가와 미술협회가 함께하는 기업도 만들 수 있고 자회사도 만들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복지 후생 정치에 넣으면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최동경의 뭐 직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경력에 충남대 외래 교수라고 써 있는데요. 그거 시간 강사를 5년 동안 했는 거니까 저 교수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양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대정부 문화정책과 대체어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딱 실례를 한번 드릴게요. 사단법인 한국전원미술가협회가 굉장히 열심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한 운동이 인정을 받아서 5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동의 올 갤러리에 보증국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6년 동안 추대로 일을 하면서 1년에 2억의 수입을 창출하였고 6년 임기를 마칠 때는 8천만 원이라는 수익금을 흑자를 내서 다음 분한테 편하게 추대해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협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면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국가에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고 내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내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발전기금 엄청 들어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드리면 여기 계신 뭐 후보님도 다 훌륭하지만은 저는 문광부 과장이나 국장급이 교체가 되면 죄송한 말씀이면 저한테 자문과로 다 찾아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올바르게 정책을 펼치는 리더한테 자문을 구하러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면 저는 좋게 다 대답을 해줄 겁니다. 어쨌든 협회가 올바르게 가면은 그 문광부라든가 국가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질문을 최성규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젊은 신인 작가들이 미역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신인 작가를 영입하기 위한 대안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일단은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했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 작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계열사 가운데 하나에 도서출판 다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문예술출판 배짱이국수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해놓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저는 우리 후배들, 제자들, 어린 친구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저는 리플렛도 만들어주고 전시도 기획을 여태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 주위에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미술협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친구들이 알바로 와 있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정식적인 미술협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하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는 35세 미만에게는 저는 협회 입회를 저는 면제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동의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가 다니면서 야, 이 작품 내가 정말 좋다. 이거 하면 미술대전에 한번 내보자 했더니 이런 그림을 우리는 미술대전에 내도 되는 그림인 줄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미술 레전드 할 때에 전국 투어하면서 전국 좋은 작품들 저는 뽑기 위해서 한 바퀴 좀 돌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1차적으로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선 협회가 젊은 친구들에게 이 창구를 연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제 공약 중에 하나가 35세 미만의 우리 입회의 청년 작가들에게는 입회비 면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 작가, 청년 작가의 기피 현상,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신입회원 영입에 있어서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세대의 순리적인 순환에도 아주 역행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미술협회는 현재 정회원 평균 연령층이 60대 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그리고 미래 비전과 희망을 만드는 일은 청년 신진 작가를 어떻게 순환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 시절에처럼 미술대전이 유일하게 인정받는 등용문 시대에는 미술대전의 권위와 명예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진 작가, 청년 작가들에게 사실상 사회적 대비의 기여부여가 여러 각도에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현실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미술협회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됩니다. 청년 작가, 신진 작가는 일단 영입하기 위한 최성규 후보 35세라 했는데 저는 40세 미만의 신입회원에게 입회비를 받지 않는 공약을 오늘 상관위에 신고해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민과 여러 대안 중에 우선 젊은 청년 작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그리고 희망과 비전이 있는 곳에 입회하고 싶은 창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미술 대전을 능가하는 이 시대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등용문 제도를 새롭게 실현할 것입니다. 그 실현과 함께 권위를 만들고 또 그 권위를 통해서 명예가 되고 또 그 명예를 통해서 작가에게 경제력이 되고 또 그 경제력이 작가에게 떳떳한 신분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 신진 작가에 대해서는 획기적이고 시대적인 반영을 하는 신세대 개념의 도전적 아트페어와 그리고 도전적 등용문 제도를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공개적으로 심사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등용문 제도를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또 한편은 저는 작고 미술인들에 대한 업적 평가 작업을 대대적으로 새로 펼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진 작가에게 작고 작가까지 그 이유는 계속 들으시면 압니다. 작고 작가들의 재평가와 작고 작가들의 재평가를 통한 지자체와의 매칭 그리고 우리 향토 문화사의 모든 관광 지도 로드맵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 신진 작가들이 내가 작고 이후에 나의 원로가 나의 중진 시절에 희망을 만들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을 만들어내면 청년 신진 작가는 한국미술협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힘을 가지면 예산은 다양하게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제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신입회원 신진 작가를 기피하고 영입 방법 이런 건데요. 딱 두 가지로 잘라 얘기할게요. 미술 화가가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부모님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입시학원에 엄청 투자를 합니다. 대학교 미대 다니면서 투자를 합니다. 이제 또 대학원 안 나오면 또 어디 강사도 못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프로 작가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다니 나와도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 여러분 그 사건 겪었잖아요. 화가도 아닌 가수가 이 젊은 친구들보다도 더 훌륭한 작가로서 대접을 받는 이 세태, 이게 문제점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제입니다. 협회가, 미술협회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돌아가야 뭐 배울 게 있어야 젊은 신진 작가들이 들어오지. 회비 면제해주고
우대해줘요. 다 소용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회비 몇만 원 깎아준다고 되지도 않는 단체에 들어오겠습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미술 교육받은 그 미술 대학의 영재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협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회가 투명하게 잘 돌아가면 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젊은 작가들이 들어오는 거고, 보고 배울 게 없으면 회비 면제 장학금 줘도 안 들어와요. 대접이 안 받고 작가로서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작가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미술 풍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진 작가를 끌어들이는 협회가 올바르게 가면 신진 작가들은 많이 들어오고, 들어온 다음에 그 작가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서 자긍심을 갖고 협회 회원 카드를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당당히 보일 수 있는, 예우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술 협회가 된다면 저는 신진 작가 문제가 해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협 회원이면 미술협회 회원이면 작품이 팔리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미술협회 다 들어옵니다. 미술협회 회원이라고 해도 팔리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다른 후보님 그 말씀하다가 제가 말했는데 작품 안 팔린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기업이 하나 상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작품을 빌리고 산 것만 10,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작품을 어디서 사고 빌렸느냐 하면 옥션이라든가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술은행 같은 데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린 것도 있고요. 그 회사에 그 고위직 내지는 사무실에 그림 하나 거는데 그렇게 많이 작품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작품이 왜 안 팔리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나 말이야 내 뒤에 책상 뒤에 그림이 걸려있는데 맨 검은 데다가 개가 죽어있는 걸 그려놨어. 난 도대체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꿀 수도 없고, 그거 하나 빌리는데 1년 동안 빌리는데 100만 원을 준답니다. 저기 미술은행에 작품 판매한 작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국미술협회에서 하면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협회 명예회원으로 그런 기업에 총수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한 미술협회 그 명예회원 내지는 그 미술협회 그 아까 기획 전문가로 놓으면 얼마든지 그런 기업에 접근해서, 아니면 공기업에 접근해서 우리 미술협회에서 운영하는 미술은행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쩌면 풍경화도 원할 수 있고 어쩌면 장미를 그린 것도 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센터가 3,7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센터가 3,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문화센터만 더하면 5,000개가 넘습니다. 한 문화센터에 미술 과목이 20개가 넘습니다. 기본이. 그 20개를 5,000개 곱하면 10만 개입니다. 10만 개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우리 미술협회 회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직업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술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미술협회에서 해야 되죠. 지금 사단체가 합니다. 미술협회가 이것이 바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자치센터에 강의 나갈 수 있는 자격만 하더라도 미술협회로 제한한다면 여기 있는 미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35,000명이 다 나가도 7만 명이 모자랍니다. 쉽게 말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면, 미술협회 들어와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전문 작가들 다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네. 언제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미협의 아크레스건인데,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미술대전, 그 말만 들어도 한국미술협회를 앙담하게 하고, 말만 들어도 대한민국 미술가를 어디 가서 고개를 빳빳이 들지 못하게 하고, 말만 들어도 부끄러운 것이 미술대전입니다. 이 세 문장으로 규정되는 이 미술대전의 혁신은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선전으로부터, 국전으로부터, 미술대전으로부터 정부 기구에서 전문기관인 한국미술협회로 이관받아왔습니다.
하정현 홍대 학장님이 이사장을 하실 때 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내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전대에 이루어지면서 정책적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도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높이 세우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다시 높이 세워야 합니다. 미술대전 그 명예를 드높이고, 그리고 작고하신 원로부터 또 현재 생존해 계시고 왕성한 창작을 하시는 원로 미술인, 그리고 중장년의 어려운 과정의 창작에 임하는 중장년 작가의 힘, 청년 세대 작가의 힘, 이런 모든 것에 키워드처럼 미술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술대전은 그 역사적 가치와 명예를 높이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고, 그 방법과 그 제도는 사실상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운영규정, 심사규정이 잘못해서 미술대전이 실추된 게 아닙니다.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불명예를 가져왔고 사람으로부터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명예를 세우고 자존을 세우고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에 맞는 장르별 통폐합의 과정, 그리고 평면과 입체의 분류, 그리고 유사 분야별 권역 장르별 분류를 통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운영 주체를 특별기구 설립에 의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심사의 투명한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방송 공개심사와 실시간 감사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실시간 감사 제도라 하면 기본적으로 심사 이후 다음 날부터 바로 감사가 들어가는 감사 제도를 말합니다. 어떠한 물리적 여건을 가지고도 사실상 사람이 혁신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미술대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술대전이 우리 한국미술협회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명예와 가치와 그동안의 모든 선배 예술가 여러분들께서, 미술가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명예롭게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술대전의 문제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규정해서 제도 바꾸고 갈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미술대전으로서의 가치 부여는 그 명예와 자존을 지키는 선에서의 혁신이 필요하고, 나머지 이 시대의 비전을 만들고 희망적인 비전을 만드는 것은 전혀 새로운, 그리고 전혀 혁신적인 방법에 의한 등용문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술대전의 고유 목적은 사실은 신진작가 등용문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술대전의 입상작가 연령층의 수준과 또 입상 자개 작품에 선정된 전시에서의 오는 질의 문제, 양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의 모든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미술대전으로서의 가치와 명예를 살리는 일 외에는 전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미술대전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미술대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다 잘할 텐데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후보로 앉아 있는, 또 사랑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2번, 4번 후보는 미술대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과부터 해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술대전 진짜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입 다물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술대전을 일단은 지금 현재 이사장이 4월 달에 그 봄미술대전 비구상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여름 때 한 차를 빼고 1년 내내 미술대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직원들도. 이거 완전히 한번 그 혁파를 해야 됩니다. 미술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을 좀 살리려면 저는 봄에는 서해 문화대전을 한번 정말 볼만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는 구상, 비구상 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으니까 비구상 작품에 이 그림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뭔가 좀 하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하나 넣었다고 해서 이 좋은 작품을 장르의 이 분과에 벗어났다고 낙선을 시켰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융합 표현 시대에. 그러니까는 구상, 비구상을 합해서 가을에 우리가 뭐 파인아트든 그 다음에 공예 쪽이든 전체가 한번 이 좀 전에 그 이야기 잘했어요. 신인 등용문입니다.
그림 공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와서 과거에 우리 그랬듯이 이 미술대전을 보면서 공부하고 아, 이 그림이 이래서 대상을 받고 이래서 특선을 받고 이래서 입선을 했구나, 내 그림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낙선되었구나, 정말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미술대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비워내고 난 다음에 그 여력으로 회원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술대전에서는 자격제도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이 자격제도가 20대 때에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관련해서 민정으로 넘어올 때 당의 연도로 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특선 이상이면 졸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입선에 관한 조항은 없기는 했는데 졸업 후에 3년이 지나면 심사위원 내 자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특선 이상을 하고 난 작가가, 이 작가가 젊을 때 받았던 30대 초반에 받았던 특선 이상을 수상을 하고 나면 3년이 지나면 심사위원 자격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20대 때에 와서 자격 요건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45세로 나이 조건으로만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국전파, 비국전파라고 나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전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을 검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20대 때의 자격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냥 자기 작품 캐리어나 연륜을 가지고 전부 다 100% 심사를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만한 안목과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늦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올백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게 시작했는 분이 정말 자기 예술 세계를 잘 이루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작업의 역량이나 이 작품성에 봤을 때 심사위원을 모셔야 되지만은 저는 이번에 이 자격 요건을 다시 저는 부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자기 감에 맞는 작품을 뽑을 수 있도록 그자로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냥 지금같이 우리 사진 들고 하는 일이 이거는 심사가 아니라 심부름이죠, 사실은. 그죠? 미술대전 한번 왕창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미술 대전에 기업 매입상은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차 심사를 해서 입선까지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저는 대국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39명이든 49명을 정말 그 모집을 해서 특히 순수미술 쪽에 뭐 서양화든 한국화든 조각 하나 이쪽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딱지를 주고 뽑게 해서 정말 이제 그런 작품성보다는 일반 대중들하고 기업 매체나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이 사회적 관심과 우리 미술대전의 공정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을 해서 정치에는 실패했는데 우리 미술대전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작품을 우수상급으로 해서 기업 매입상으로 나가게 하면 기업도 많은 사람이, 많은 소비자가 좋아해준 작품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작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 매입상으로 뽑히는 작업은 가장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이 시대성이 있어야 되고 회화성이 있어야 되고 장식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의외로 그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술대전에서 그 기업 매입상을 그렇게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대한민국 미술평론 공모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중동에서도 미술평론이 전부 다 이게 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좋은 작품들을 우리가 길러놓은 이 이론가들이 일반 관람객들과 소장자들과 연결시켜주고 매개 역할을 해주는 미술 평론 작업을 저는 그 평론가 협회랑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평론 공모도 저는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합니다. 2년마다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처에서 근무를 2년 했으면 교무처나 다른 처로 보내줍니다. 그게 구조 조정입니다. 조직 개편이죠. 왜 그런 것이 있느냐면 공직에도 그래요. 2년 이상 하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방법이 깨우쳐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술협회는 지금 50년이 넘게 같은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본중에 뭐 한다고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협회가 미술대전이 이렇게 어렵게 된 그 원인 제공을 약 20년 전부터 찾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도 또 집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부의사장 2번 했습니다. 20년 이상 집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편에 있는지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꾸 몇 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술대전 관련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술대전은 저는 각 지역에 할당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선제라고 해도 좋고 할당제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더 좋은 작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다 내려보내면 그것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장 이하 임원들의 개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이사장 선거 농공 행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미술대전은 이사장 선거 농공 행상의 잔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공정한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공정한 심사위원을 선임하면 이것을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사장 목을 걸고라도. 그렇게 되면 결론이 나옵니다. 공모전 응모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공모전으로 시행이 되면은 당장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가고 입선을 하더라도 이름 석자가 나가면 좋은 공모전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계형 분들의 잔치마당이 수십 년간 되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미술대전을 오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구촌 미술시장을 조망해 볼 때 우리 한국 미술의 문제와 앞으로 지향돼야 할 사안이 뭔지 세계 미술에 비춰서 우리 미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미술의 세계화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그리고 우리에게 미술대전에부터 그리고 조직 활동, 전시 활동에 이르는 모든 열악한 환경의 모든 전제 조건은 다른 큰 파이가 한국미술협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미술협회에 더 큰 파이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세계화 전략에 파이를 만드는 것과 연관되지 않으면 세계화 전략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패턴, 그리고 심지어는 한류 문화의 대중문화 상승에 힘입어서 기초예술 분야들을 함께 한류 코드에 넣어보려 시도를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해외 시장 진출 혹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미술의 비전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우리 자체적으로 힘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 힘든 일의 비전을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특히 미술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해내고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세계화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우리 한국미술협회 회원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해외 진출하고 싶다고 해서 돈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로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현재의 시장 구조도 해외 아트페어라고 나가는 모든 분들의 평균을 보면 전업작가로서 전문적인 생계형 작가보다는 여기식 혹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회활동과 또 인생의 삶의 과정을 잘 꾸려오셔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제2의 전공을 가지고 또 제2의 전업작가로 출발하신 분들이 많이 해외에 진출하고 해외 아트페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적 참여는 비엔날레들이 있는데 비엔날레는 전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리고 문화부에서 실질적인 정부 기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미술협회 정회원들이 갖는 혜택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계와의 한국미술협회와의 괴리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우리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가까운 떠오르는 중국의 시장에서부터 일본 시장은 이미 80년대 이후 상당한 그런 침체에 있고 우리 시장 역시 대단한 침체 시기입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은 화교 자본이 갖는 자체의 시스템이 다릅니다. 옥션 경매 개인 경매 회사 하나가 크리스티 소더비의 연 매출을 능가할 정도로 이제 시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단일 옥션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매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40대 작가를 100호짜리를 10억, 20억, 30억짜리 작가로 만들어내고 하는 스타 마케팅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진출과 글로벌 시대에 맞는 미술의 한류는 결국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협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강력하게 정부 기구로부터, 지원 기구로부터, 그리고 국회로부터 해내야 됩니다. 그러한 이해가 박광진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실 때에 IAA의 한국미술협회의 이상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개최되는 세계 총회에 참여를 해보고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가 세계 5대 아트페어입니다. 그 아트페어를 보고 주빈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아시고 그 주빈국 제도를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하셔서 임기를 마치고서도 결국은 임기 마친 3년 뒤에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는 폐거를 만들어내셨어요. 순전히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사장의 신분으로 시도해서 이사장을 퇴임하시고 결과를 보신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관광부는 주빈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르코 아트페어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주빈국, 한국이 미술로서 세계 미술 시장의 주빈국으로 간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모델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2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5억의 현금, 현대와 삼성에서는 그리고 현지의 통신기계, 자동차를 모두 후원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분의 노력에 의해서 주빈국에 선정되기까지의 노력이 이루어지면 돈이 따라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할 일이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이고 그것은 준비된 후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잠시 규율을 어겨서 시간이 됐지만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미술대전과 함께 기호 숫자를 만들고 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후보들은 향후 대화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자세로 갈 것입니다. 어떠한 음해와 맡아두어도 우리 한국미술협회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후보 당사자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대학 시절부터 제 시대에 있어왔던 제가 느끼고 감수해야 할 책임을 다 검증받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해먹을 수 있는 가장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사무처장을 거쳤고 상임이사를 거쳤습니다. 저 지난 1차 집회를 할 때에 상임이사직을 1년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오는 검증 과정들은 각자의 몫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 모든 후보의 의뢰를 절대 사절합니다. 저 처음 받아서 굉장히 당혹했을 것 같은데 미술 시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작가로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무조건 벗어나게 해드리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데 이 작가를 위한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떤 사회적 단면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시대를 기록하는 이러한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술시장이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국가 발전 단계를 볼 때에 정치 경제부터 민물 막히기 시작하는 게 선진국가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다음에 교육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잡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복지를 같이 잡고 난 다음에 문화로 들어갔는데 문화가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잡아 들어가는 게 음식 문화입니다. 뭐 얼마 전에 맛있어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음식 문화 잡고 그 다음에 공연 문화 지원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제일 마지막에 순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발전 단계상 볼 때에 가장 뒤에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입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나마 지금 생각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이 들었을 때에 보통 돈을 주고 부서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부터 200억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 부서를 만들고 직원을 뽑다 보니까는 이 정권 초기에 월 60만 원씩 5개월씩 어찌됐든 창작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이게 뭐 최순실 경쟁에서 우리가 좀 망신스러워서 이제 이야기도 잘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가 발전 단계상 이제는 순수 미술 쪽으로 뭔가 이제 사회적 지원이 이런 아직은 우리가 메세나의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직도 국회 메세나법 개조되어 있는지는 거의 지금 6, 7년 다 돼가는데도 아직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자체가 되면서 정부 또는 우리가 지휘지구는 오히려 그 지휘지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작가들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왜냐하면은 시장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 시장을 우리가 옥션이나 화랑협회가 있는데, 화랑협회는 이 사람들을 다루는 품목이 미술품인 거지 사실 도덕성 떨어집니다. 우리 그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미술협회가 뭔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업형 1인 작가라고 해서 일반 우리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내 작품의 이미지를 바로 소비하게 해야 되는 것. 이와 같이 했을 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100만 원 그림 한 점 팔리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작품 이미지 1,000원, 2,000원에 인터넷에서 20점 팔려 나갔을 때 돈으로는 거의 2, 3만이지만은 브랜드 가치는 이게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기획재정부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작품만 판다라고 하는 데서 좀 더 나가서 문화, 출판, 미술, 이미지 작업까지 같이 이렇게 나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보지 않으면 현재 안에 있는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네. 아까 정치인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등들을 우리 미술협회 전문직으로 내서 미술을 전문한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분들하고 미술협회가 합해서 세계적인 아트페어를 개최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좀 돌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칼럼에서 그 미래의 최고 직업을 뽑는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전파와 전산화로 인해서 없어질 직업 20개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직업, 오히려 인기 있을 수 있는 직업을 20개를 뽑았습니다. 근데 1등이 뭐냐면 화가와 조각가였습니다. 그리고 없어질 직업에는 1등이 콘크리트 관련 일이고 의사 선생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새로운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파 산업입니다. 근데 한국은 세계 중심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고요.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화가가 한국에서 뽑힐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현실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옥션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컬렉션들이 안 합니다. 그분들은 그걸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미술인 집단, 미술인 사회단체,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겁니다. 뜬구름 잡는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지난 3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혹시 안 돼도 그 기업은 한국미술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과 한국 미술계 이런 관련이겠죠? 네, 맞습니다. 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백남준 씨가 한국에서 계속 작가 활동을 했다면, 제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전파사 주인밖에 안 됐을 거예요. 텔레비 가면 찌직한 거예요. 또 이완 선생님이 한국에서 점을 열심히 찍으셨으면 제가 찍은 점이나 이완 선생님 찍은 점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을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국가의 문화적인 그런 지원이 외국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나온 작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백남준 씨나 이완 씨는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평생.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 경제 문화가 선진국이 되어서 경쟁력이 강하고 앞서면 우리 한국 미술계도 성장, 대우받을 수 있는 작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계적인 작가들한테 떨어지는 작가 하나도 없어요. 나라 국가 경쟁력, 문화적인 경쟁력이 떨어져서 작가로 못 키워지고 못 알려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론은 우리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메이저급 갤러리들, 오너들, 이 장난치는 사람들, 돈만 밝히는 사람들, 정부 지도자들, 문화를 모르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경제, 돈만 밝히고 자기 자자손손 자식들에게 주식이나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무식한 경제 지도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분들이 문화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야만 우리 한국 미술계 작가들도 세계에 나가서 작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나 문화 경쟁력에서 강국이 되면은 우리는 거저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뭐처럼 만들어 놓은 공청회인데 정말 어떤 유동병력 한 사람 없이 정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주최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미술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출마하신 후보님들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지난번에 원로선님께도 말씀하셨듯이 1억 원의 공탁금과 전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업을 촉진하겠다는 의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시정 방안과 공정하고 휴의증 없는 선거를 위해 각 후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처음 질문을 받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신 분들께 참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미술협회 이사장 선거가 진짜 세계적으로 없는 선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차기에는 조직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카드만 만들어놔도 카드만 만들어놔도 이게 후보가 들어가는 돈이 매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했지만 그 회비가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미술협회에서 사업을 해서 미술협회 회원들한테 그 이익이 분할이 되고 한다면 미술협회가 변하는데 또한 이 봉사하는 데는 큰 장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술협회에서 그 임원이 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해서 왜 사업만 성공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계속 제가 사업을 얘기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만큼 미술협회는 앞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술 경영 사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미술 경영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돈으로 미술협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젊은 작가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미술협회 회비를 다 내고 그다음에 선거를 한다면 지금 같은 모양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 이상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짧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공탁금 바로 전까지는 공탁금이라고 이메일로 왔었어요. 어느 날 이것이 슬쩍 기탁금으로 바뀌더라고요. 왜 바뀌는 줄 알죠? 공탁금이라는 건 돌려주는 겁니다. 정치인들 선거했을 때 유효한 투표수를 취득하면은 후보자들한테 돌려줘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기탁금으로 바꾸면 기탁금은 안 돌려줘요. 날고 다 먹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복잡할 거 없어요. 직접 선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비 안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선관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집안채값이 1억인데 1억을 내고 우리가 낸 돈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부위원장, 선거관리 일당이 다 나갑니다. 미업에서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억씩 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내요구를 한번 불러서 어떻게 선거를 멋있게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치러할 것인가 의논 한번 안 하고 있어요. 여기다 나옵니다 제가. 박수! 자, 국회의원 선생님이 잘 애용하는 말. 이 대목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지회에서 지금 사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 멀리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교통, 버스 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일정 금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도 빡빡하죠. 안 쓰려고 그러죠. 그런 걸 어디다 넘기겠습니까? 여기 있는 4마리 봉한테 다 넘깁니다. 네.
봉들이에요. 근데 저는 착한 봉이라 거기 안 넘어갑니다. 선거하려면 네 돈 쓰고 가라, 이게 제 주인데, 문제는 그런 거를 선관위에서 명쾌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해주고 있고, 또 이렇게 이러신 내부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우리 백영원 사장님께서 이런 조그만 행사를 하는데도 이게 카메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1억씩 받아 사업을 챙겼으면 전국 지회도 생중계를 해야죠. 지회 지부 회원들은 똑같이 회비를 내는데 후보자 연설은 못 듣고 벽곡판만 보고 그래 누구 찍으라고 그랬더라 이러고 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미술협회 직접 이사장 선거를 했는데, 공정하게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10개 지에 분산되어 있는 그 선거 사무소에서 동시 방송을 해서 그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그 그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을 안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요 생중계를 안 해주면요 돈 없다고 여러분 페이스북 활용하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이다 해서 각 후보들은요 이거 잘 알아주세요. 자기 한 사람 후보만 찍어서 보내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내일 보고를 찍어서 전국에 있는 지회 그 우리 미어 회원들 선거관에서 페이스북으로 계속 생중계로 날려주세요. 뭘 들어야 후보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방송을 선관위에서 보시고 선관위에서 우리 후보자 4분을 초청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낸 돈 갖고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고, 또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선관위에서 해줘야 될 게 뭔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해서 미역 역사에 남을 공정한 선거를 치러서 선관위원들이 명예롭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논을 빨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직접 선거를 안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비용이 안 들고요. 또 하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쓴 돈만큼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쓴 돈만큼 기업은 또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후보님들 1억을 썼지만은 본전 찾을 생각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미술협회 선거 모순과 그리고 또 타락 혼탁 선거인 거 한국미술협회 회원님들 모두 아십니다. 문제는 유관기관과 사정기관에서도 저희들보다 더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은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대 이사장님들도 그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인 그러한 정관을 개정하는 총회의 정족수를 만들어내는 일이 현실적 물리적 관계가 또한 맞물립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박수받자고 슬로건을 얘기하고 선전선동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1억 원의 공탁금 제도는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없는 직능단체, 사단법인단체의 공탁금입니다. 그것도 공탁금이 아니고 기탁금 제도로 전환이 돼 있는데, 지난 시절에 모든 매년 올라오면서 지금 1억에 돼 있습니다. 이 1억은 가치 부여를 했을 때 공영선거 제도로 시행하면 됩니다. 1억씩 걷는 이 1억이 정말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영선거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정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기구로서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면 그 공정한 선거 기구를 통해서 오늘처럼 이런 정책 토론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어도 투표구 권역별 다니면서 정책 토론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4억 원의 돈으로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껏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거관리 규정도 기습적으로 제한적으로 또 특정한 어떤 사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이나 해놓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한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제도 좋고 직선제도 좋습니다. 이 병폐는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회비 납부 상황과 관계없이 전 회원이 주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 자유민주 비밀 평등투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의 살림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비 완납 회원의 제한에서 투표권을 주는 편법 제도를 시행하는 직선제를 하기 때문에 온전한 직선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한 대의원제를 또 실행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이사회 제도와 총회 성립을 해야 하는데, 선거총회가 아니면 한국민주협회는 총회 정족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우편, 인터넷, 요즘 SNS 시대에 맞게 투표 제도를 전환하고 또 대의원 제도든 직선 제도든 민의에 의한 총론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고 이끌어가는 제도는 현재 민주주의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도 투표권을 주면 회비 대납의 문제, 선거, 타락선거, 혼탁선거, 예산 많이 들고 돈 많이 드는 선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1억씩 걷어서 후보 숫자 플러스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예산 타령을 하는 선거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액수로 갈 거면 모든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영관리제로 가고, 그리고 일정한 득표수 이상의 득표 포인트를 받으면 일정한 액수를 환원해주는 공직선거에 준하는 제도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단법인체가 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직선제에서는 공영관리제도로 가면 후보 개인이 돈을 철저하게 못 쓰는 제도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면 대의원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국의 모든 사단법인은 대의원제로, 그리고 희망적이고 비전 만드는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의 문제, 예산과 돈이 많은 드는 선거를 치르는 문제, 전국은 저희들 정당 구조보다 지회 지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대안적으로는 제가 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직선제 유지 총론이 나오면 유지하되, 회원, 회비 납부한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 직선제 제도를 찬성하지 않는 대의가 나오면 대의원제로 전환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덜 드는 공영선거관리 제도에 의해서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부터 비전과 희망,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 사람이 이익을 보고 먹고 사는 걸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 능력으로 여러 사람 등쳐먹는 협작분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의 혐오를 느끼는데, 정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고, 미협 이사장 선거할 때 저도 그럽니다. 이사장이 되기 위한 경비로 생각을 해야지 대원한테 뽑을 투자로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왜 이번에 저는 공탁금을 지난번 세 분이 나올 때에 7천만 원 됐으니까 이번에 네 분이 나오시니까 저는 한 5천만 원 할 줄 알았습니다. 그걸 들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고 또 모든 회원들이 다 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들 70%를 제가 아무리 제가 지금 뭐 다 합해서 검도협회의 태권도의 우슈 샤보메라 해도 그것까지 견딜 체력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사당 법인체이기 때문에 회원의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지회 지부장님들 가운데에서도 30-40만 원 밀린 지회 지부장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뵈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공명정대하고 선공후사 하듯이 모든 미술협회 임원들, 지회 지부의 임원들조차도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는 해야 됩니다. 그거를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난 다음에 선거할 때 돼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회원들 뽑아먹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그냥 뭐 오는 대로 회비내주고 인상 좋고 인사하면 뭐 회비내주면 찍어주고 뭐 이런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미협이 일을 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일을 하는 구조로 가야만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지방에 있는 회원들이 소외받지 않으려면 지금 미협에서 이사회 하는 거 동영상 찍는 걸로 끝납니다. 미협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모든 지역에 있는 어떤 회원도 이번 이사회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미협지, 지금 미협지 정말 참 제 입으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미협지에서 지회 지부에 있었던 성과들, 지회 지부 저희시들 이런 거 우리 전국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중앙과 소외받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은 회비내라고 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저는 간선제 절대 반대합니다. 과거에 우리 서울만 직선하고 지역만 간선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회원들이 우리도 후보를 직접 보고 선거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선거를 20대 때 온 조선 팔도가 장충체육관에 다 모였습니다. 이건 너무 소모적이라 안 된다. 번역별로 하자라고 해서 22대에서부터는 번역별로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선거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되고 보완해 나가야 될 건 많겠지만은 간접선거 돈 안 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간접선거 일반 대부분의 회원들은 누가 이사장 후보고 누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돈은 나갈 만큼 후보들한테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 인사하고 말씀 들으면서 큰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만이라도 후보가 정말로 하심하고 현장에 계신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작업을 하는 분들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 우리가 돈 관리와 이 선거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는 지금도 이야기하셨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자. 이제는 우리가 해먹는 위험이 해먹는 임원이 아니라 일하는 임원을 우리가 좀 전환을 해서 같이 화합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당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쉬운 거는 문제점 있을 때 그거 때리치고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바꾸어온 게 정말로 이만큼이 우리 현재 선거 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 그리고 저는 지금 미역 회원된 지 25년 되고 몇 세 이상이면 면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선거하는 것과 사실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는 30대 때에 미역 회원이 됐기 때문에 25년이 지나고도 65세가 되려면 회비를 계속 더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심사위원 자격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미역 회원도 신입 가입을 해서 25년이 딱 연차가 지나면은 면제시켜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존경받으면서 자기 작업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같이 연차랑 이게 안 맞는 경우 우리가 디테일하게 같이 찾으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용해 나가면은 이번에 미역 명예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초기에 만들었었던 1961년도에 한국미술협회가 출범할 때에 가졌던 그 초지초심 우리가 한번 신명을 가지고 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공청회에서 끝났는데 제 주제를 준 거에 답하느냐고 소신반언을 속이는 걸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청회에서 1분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제 없이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언 신재남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가의 양심, 작가전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국미술협회 회원님들이 선거 때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잘 검증하셔서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비밀 투표니까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랬죠. 자기 좋아하는 후보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올바른 후보만 뽑으면 미역은 뒤집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사형을 합니다. 중에 큰 놈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는 길에 3번 올라갔다가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수술할 때 제가 죽어도 좋다는 걸 사인할 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할 수 있는 대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라는 여기 부모님들이니까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속했습니다. 나는 네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혹시 죽더라도 편하게 죽어라. 내가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미대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두 놈은 지금 제 선거 사무실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니까. 제가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는 못한다. 너 죽기 직전에 내가 얘기한 거 있어.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문화예술인들, 특히 미술로 사는데 어디 가서 핍박받고 그 다음에 갈취당하고 그리고 병신 소리 듣고 그런 세상이 안 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참모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술인들이 앞으로 대우받는 그 다음에 인정받는 유럽과 같은 사회를 저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다. 미술인들, 저는 제 아들과 미술인을 교차시킵니다. 건방지게 어른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술인들이 제가 물려주고 싶은 미술 문화를 미술인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를 같이 개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
분들이 최성규 잘 모르겠다, 지명도도 잘 없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명도로 치면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은 조영남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꼬맹이 초등학교 애들이 자기가 화가림을 적으니까 조영남을 적었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저 최성규 정말로 그동안 저를 모르는 분이든 저를 아는 분이든 저는 우리 미술인과 미술협회 회원을 위해서는 정말 제 신명을 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역사의 무임승차는 저는 결코 없다는 게 제 평소 지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목표에 맞는 실천과 맞는 말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4대 한국미술협회 저는 그동안 미술협회 선거를 한 16년 5번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때에 저는 어떠한 학연, 지연 모든 조건을 빼고 이번에 어떤 후보가 회원들의 열망을 가장 많이 담아갈 것인가에만 저는 초점을 맞추어서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이때까지 선거해왔습니다. 이번 24대 우리 미술협회도 정말 개인적인 조건, 친분,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게 있겠지만은 성공후사 대의 명분이라는 마음으로 이사장 선거에 임해 주셔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24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행운의 힘을 드리려고 기호 4번을 받은 기호 4번 이동원입니다. 저에게 기호 4번을 받고 저희 선거 캠프에 이 선물을 가져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대한민국 미술인에게 한국미술협회 회원님들께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몸 아낌없이 그리고 헌신적인 일꾼이 되고자 하는 뜻으로 변함없는 저의 소신을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저는 짧지만 많은 경험과 현장의 실물을 그리고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의 모든 프로젝트를 글로벌하게 국내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실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본 저의 뼈저리게 느낀 그 모든 화려함 속에 우리 미술가들이 가장 처연함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한평생을 사는데 그 받는 대접이 너무도 서럽고 비참한 현장이어서 제가 가야 할 이 길에 일꾼으로서 그리고 모시고 가야 할 머슴으로서의 실현을 위해서 다시 출마하는 것입니다. 저의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미술인들의 희망을 위해서 실패해온 과정으로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한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제 평생의 업으로 가야 할 이 일들이 이사장이 됨으로써 좀 더 시대적 책임감으로 그리고 좀 더 공공적 가치로 이루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4만 명 시대에 모든 분들을 안고 모시고 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를 저에게 시켜주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이 사회자는 마지막 네 후보에게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을 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촛불의 물결을. 그리고 또 이번 토요일 또 모입니다. 대선 공약을 하고 그 많은 꿈을 꿨던 말로가 광화문 광장의 촛불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허전한 마음 여러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이 후보에게 광화문의 물결이 촛불의 물결이 뭘 말하는지 우리 유권자와 미술인들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반명한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 탄생되는 미술협회 거듭나는 훌륭한 후보가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화인프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후보 악수하면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손 한번 잡고.